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와 20대 중반에 이른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동갑인 남편보다 먼저 취업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20살 때 처음 만났고, 남편이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몇 년 동안이나 바라던 결혼이었기에 신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이 좋은 남편과 한 번 싸우는 일도 없이 깨볶는 신혼 생활을 즐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무려 5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남편에게는 위로 나이차 많이 나는 누나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홀 시어머니의 4명의 시누이들까지. 제게는 절대 쉽지 않은 시댁 식구들이었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누나들을 엄마처럼 대하며 예쁨만 받고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집에서 같이 예쁨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인지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저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별 볼 것 없는 제가 귀한 아들을 뺏어갔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빨리 결혼한 편이라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볼 만한 친구도 없었고, 친정에 말 옮기지 말라는 시어머니 협박이 무서워서 친정에는 아무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은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뎠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구박에 저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 설득하고 누나들 뜯어말리고 애원하고 저를 어떻게든 감싸주려 노력하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도 저도 지치기만 할 뿐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구들 나몰라라 하고 자기 처만 감싼다며 남편 몰래 저를 더 괴롭히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이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며 힘들게 했습니다. 시조카들 앞에서 시누이들한테 막말하고 욕먹는 것도 참았던 제가 결국 뺨까지 맞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싶었죠. 그때 이미 저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시댁 식구들에게 돌아가며 당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건지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다니기도 어려운 정도였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통을 나눠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지만 남편도 결국 제가 그 지경인 걸 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가족들과 연을 끊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를 계속 고통받게 할 수 없으니 저를 놓아주는 게 맞다 싶었겠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이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저도 그때는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는지 남편 말대로 순순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그 후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채 지냈는데,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도 안 되는 것 같고 상담도 별 소용이 없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5년간 저는 홀로 독방에 갇혀 살았어요. 더 이상 친구도 가족도 만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 저를 구원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제가 만나게 된 사람은 저의 고객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프리랜서로 컴퓨터 디자인을 하는 제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의뢰인이었죠. 사업을 한다는 그 사람은 매너도 좋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어려워하는 저를 이해하고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유일하게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신을 편하게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그 사람도 제게 종종 연락을 하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자기도 저처럼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서 제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성현 씨와 만남을 가지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던 저는 얼마 뒤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을 갇혀 지내던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었죠. 솔직히 전 남편을 아직 잊지 못한 제가 사람을 사귈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좋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새로운 인연을 맞아서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왠지 성현 씨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성현 씨였고 제가 단기간에 믿을 만큼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성현 씨를 만나면서 저는 세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성현 씨를 따라서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 비싼 선물에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어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호사에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저랑 잘 어울리겠다면서 비싼 옷을 사오고 명품 가방을 안기고 하는 게 나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다 싶고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오랜만에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좋아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경제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나 같은 외톨이를 좋아할까 싶었지만 저는 제가 자신과 닮았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혜정이 너를 보면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고 도와주고 싶어. 그 마음이 동정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달 만나지도 않았을 때 성현 씨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재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서 고민이 되었어요. 결혼 얘기를 들으니 왜 전 남편이 먼저 떠오르는 건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저는 이혼하고 처음으로 전 남편의 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자기는 재혼을 했으니 앞으로 연락을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던 전 남편의 재혼 소식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잊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나를 잊고 재혼을 했다니 그동안 나 혼자 고통받고 힘들어했구나 싶어 괜한 배신감이 드는 거였죠. 그렇다고 전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말이에요. 전 남편은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하루빨리 행복해져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현 씨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 성현 씨. 우리 결혼하자. 잘 생각했어. 그래, 앞으로는 내가 혜정이 행복하게 해줄게. 갑작스러운 저의 재혼 소식에 부모님이 놀라실까 걱정했는데 저의 걱정과 달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성현 씨를 놓치지 말라며 하루빨리 식을 올리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예식장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재혼이다 보니 하객도 별로 없고 저도 큰 감흥은 없었지만 막상 신혼여행을 떠나고 보니 조금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 덕분에 동남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리조트는커녕 호텔에 가본 적도 없던 제가 생애 그런 곳은 처음이었던 탓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와, 여기 진짜 좋다. 성현씨, 아까 밖에 수영장 봤어? 엄청 멋있어. 리조트 수영장이야 다 좋지. 여기는 그것보다 객실이 정말 좋아. 동남아 관광지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퀄리티라 아마 보면 깜짝 놀랄걸? 리조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면서 정신없이 구경을 하던 저는 저희가 묵을 객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현씨 말대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진짜 여기서 지내는 거야? 이렇게 큰 방에서? 아, 이게 스위트룸이구나. 우와, 호텔 안에 방이 있네? 이런 거 드라마에서 재벌들이나 쓰는 데 아니야. 나 이렇게 좋은데 처음 와봐.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뭐든지 최고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신혼여행을 보낼 곳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 아직 이런 걸로 놀라긴 이른데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 여기서 먹고 자고 즐기면서 결혼을 축하해야지. 룸서비스고 뭐고 부담 없이 시켜. 스위트룸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익숙치 않은 저와 달리 성현씨는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편해 보였습니다. 성현씨가 자기 사업 꾸리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차이를 보다 보면 성현씨와 제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았구나 싶은 게 여실히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너무 다른 저희가 결혼해서 이제는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순간 무서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오면 안 될 곳에 온 것처럼 낯선 성현씨의 세상이 쉽게 적응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겠다고 말한 성현씨였기에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의 두 번째 결혼과 함께 행복한 새 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고급 리조트에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다 보니 주변에도 볼 게 많았지만 리조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볼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는 거죠. 성현씨야 전에도 와봤다고 하고 이런 데가 익숙하니 본전 생각도 들지 않겠지만 저는 모든 게 낯설어서 그런지 돈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호텔 안에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리조트 구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없이 놀고 있는 사이에도 성현씨는 참 바쁘더라고요. 혜정아, 나 잠깐 시내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시내? 시내는 왜?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나 사업 문제로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나 없어도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나야 괜찮지만 성현씨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 여기 와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바쁘네. 남편은 온 김에 볼일까지 보면 좋지 않냐며 신혼여행지에서도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일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 좋은 리조트에서 지내면서도 쉴 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휴일 없이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종일 전화에 외출에 바쁜 남편 덕분에 저는 종일 혼자였습니다. 신혼여행까지 와서도 따로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옆에 없으니 이게 신혼여행인지 출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섭섭하다거나 실망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도와줄 수 없는데 혼자 고생하는 모습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신혼여행에서까지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일에 시달리는 성현씨가 나한테 이런 걸 누리게 해주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혼자서도 신혼여행을 잘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놀고 먹는 게 전부이다 보니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나면 성현씨도
어느새 볼일을 보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저녁을 먹고 성현 씨는 또 누군가를 만난다며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저녁은 꼭 같이 먹어주었지만 밥만 먹고 또 급히 나가다 보니 제대로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바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걱정만 하던 저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신혼여행 와서는 하루 이틀 잠깐도 아니고 며칠 동안 거의 온종일 바빠 보이는 성현 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일 얘기야 저한테 워낙 하지 않기도 하고 저도 들어서 잘 알지도 못하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촉인 건지 뭔지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남편이 안쓰럽다, 이해한다 하면서도 신혼여행지에서까지 바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의심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뭘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먼저 밥 먹고 있어. 그냥 여기서 봤지 뭐하러 나가? 난 괜찮은데? 그냥 일 얘긴데 당신은 지루할 거 아니야.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 금방 다녀올 테니까 먼저 먹고 있어. 식사 와중에도 전화를 받으러 가고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도 전화를 받으러 가고 하루 종일 전화를 잡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유난히 제 앞에서 통화하기를 꺼려하는 게 왠지 찜찜했어요.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내 앞에서 전화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 전화 내용이 궁금했던 저는 몰래 남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테라스에서 혼자 통화하던 남편은 사업차 만난다던 현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듯 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시차가 달라 보였고 통화를 한국말로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차 좀 확인하고 전화하라니까. 여기는 새벽이라니까. 이러다 다 들키면 책임질 거야? 그래, 알았어. 물건 확인했고 내일 받기로 했어. 우선 패킹해서 캐리어에 나눠 담고 조심히 옮겨야지. 그래, 고객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 내가 언제 일 실수하는 거 봤어? 선입금한 만큼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해. 언뜻 듣는다면 별 이상한 내용 없는 흔한 사업 전화일지 몰라도 순간 저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눈치를 보는 듯 다 들키면 어쩌냐는 성현 씨의 말 때문이었죠. 뭘 들키면 안 된다는 걸까 싶었던 저는 성현 씨가 옮긴다는 물건과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인 고객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통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정체가 정말 알고 싶었죠. 그냥 업무차 알고 지낸다기에는 너무 막역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할 대화라고 하기에는 고객이며 물건이며 이상한 내용 투성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현 씨가 깊게 잠든 순간 몰래 성현 씨의 업무용 핸드폰 목록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을 쉽게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평소 사서 걱정이 많던 저는 성현 씨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일말의 의심을 지우고 싶었죠. 그렇게 성현 씨의 핸드폰 통화 목록을 보게 된 저는 로밍된 전화가 유난히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대충 봐도 010으로 시작하는 한국 휴대폰 번호였기에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 그 전화번호 목록을 제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제가 뭘 의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 사이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성현 씨를 의심하면서도 제가 당장 해외에서 뭘 할 수는 없기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찍어둔 휴대폰 번호부터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제 남편이 된 사람을 괜히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바라며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성현 씨가 이상하게 말을 돌리면서 절대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랑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저번에는 한국에서 전화 온 것 같던데. 그런 건 한국 돌아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급한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전화 온 거야. 결제받을 게 있다고. 그런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 여기까지 와서 성현 씨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무슨 일인데 그래. 뭔지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면 안 돼?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냥 업무 얘기야. 일 얘기. 해봤자 혜정이 너는 알지도 못할 거고 재미도 없을 텐데 뭐하러 궁금해해. 고생은 나 혼자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여행을 즐겨. 결국 말은 안 하고 돌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에서야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확실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밤 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며 방에 있겠다고 하기에 제가 혼자 나갔다가 다시 몰래 들어오는데 남편이 제 캐리어를 열고 뭔가를 캐리어 안쪽에 넣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말도 없이 남의 가방을 헤집는 모습에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따져묻게 되었어요. 성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캐리어에 뭐 하고 있어? 수영을 간 줄 알았던 제가 금방 돌아오자 성현 씨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물건은 뭔가로 꽁꽁 쌓여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얇은 블럭같이 보였어요.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의심이 들었죠. 혜정아, 수영한다더니 왜 벌써 왔어? 내가 오면 안 될 때 온 거야? 왜? 나 몰래 뭐 해야 하는 거야? 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손에서 떨어뜨린 그건 뭐고? 뭔데 내 캐리어에 말도 없이 숨기고 있는 거야? 아니야, 숨기다니. 그냥 내 물건인데 내 캐리어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좀 넣어두려고 그랬지. 그럼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왜 혼자 숨어서 그러고 있어? 그리고 물건을 넣을 거면 가방 안에 넣어야지. 왜 캐리어 내부에 넣고 있어? 딱 봐도 많이 당황해하는 성현 씨 모습에 자기 짐이라면서 캐리어 내부가 아니라 캐리어 내부를 보호하는 지퍼 뒤쪽으로 숨기듯 넣고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게 뭔가 확실히 수상하다 싶었죠. 안 그래도 계속 의심하던 제가 계속해서 물건의 정체를 물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성현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아까의 곤란하다는 태도를 싹 바꿔 되려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좀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이 캐리어도 내가 사준 거 아니야. 그럼 내 거 아니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 좀 쓰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성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 것 내 것 따질 때야? 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니까? 야, 시끄러. 다 봤으면서 뭘 또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까고 쉽게 가자. 너는 할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괜히 안절부절해서 들키지 말고 신혼여행 온 행복한 부부처럼 구는 거야.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여행 온 거 아니었어? 대체 뭘 옮긴다는 거고 내가 입 다물어야 하는 게 뭔데? 넌 뉴스도 안 봤냐? 내가 몰래 옮기려고 하는 게 뭐겠어? 약이지? 약이라니? 설마 마약 말하는 거야? 지금 내 가방에다가 마약을 넣어놓고 나더러 그걸 옮기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얘가 진짜 알만한 애가 끝까지 모르는 척하네? 이제 와서 순진한 척 굴어봤자 소용없어. 아직도 모르겠어? 너 이용당하는 거야.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데려온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야, 그럼 너는 네가 예쁘고 잘나서 돈 많은 남자친구가 꼬인 거라고 생각했냐? 너는 자기 판단이 그렇게 안 돼. 너는 그냥 이용하기 좋아서 선택됐을 뿐이야. 네 자리 대신할 사람 세고 셌다고. 너도 솔직해져봐. 그동안 내 덕에 좋은 것, 비싼 것 누리고 사는 거 좋지 않았어? 네가 누린 게 전부 여기서 나온 돈이야. 이거 한번 옮기면 돈이 얼마인데. 이제 너도 네 밥값은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제라도 알았으니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엮이지 않을 거야. 애초에 나는 이런 거 원한 적 없었어. 거짓말 좀 하지 마. 너도 내 재력이 좋아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디 뭐 길에서 장사하거나 배달하는 남자라고 그랬어도 네가 나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 피차 솔직해져 보자. 너도 그동안 누릴 거 누리면서 즐거웠잖아. 여기 와서도 출세한 것 같다고 내 덕에 호강한다고 행복하다며. 네가 조금만 나를 도우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런 것뿐이야? 앞으로 돈 걱정 한번 안 하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서로 이해관계 맞춰서 행동하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라고 믿었던 남편의 실체는 다름 아닌 마약 범죄자였습니다. 요즘 국내외 할 것 없이 마약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는 저도 자주 들었지만 설마 그런 사람이 제 근처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말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에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도망쳤다가도 잡힐까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조용히 휴대전화로 나와 그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았거든요. 어때? 여태 내 덕에 가진 것들 계속 가지고 싶지 않아? 너도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정신병 있어서 사회생활도 못하면서 먹고 살려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돈 벌려니 얼마나 고생이야. 근데 나랑 같이 가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줄 수 있어. 혜정아, 나 너 꽤 좋아해. 우리 그동안 잘 맞았잖아. 우리 정도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 됐어. 누가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이런 짓 해서 번 돈인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동안 먹은 것까지 전부 도로 뱉어내고 싶다고. 네가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너 어렵게 전한 거잖아. 근데 또 이혼당하고 싶어? 그리고 네 가족들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네가 협조 안 하고 나를 신고라도 하려고 하면 내가 너부터 네 가족들까지 그냥 두진 않을 거야. 그때 가서 괜히 내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봐. 잡힐까 걱정돼서 그런 거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태 들킨 적 없고 위험하지 않아. 애초에 누가 신혼부부가 마약을 옮긴다고 생각하겠어. 앞으로도 우리 둘이 함께 움직이면 의심은 더 줄어들 거야. 협박하면 그만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가족 건드릴 게 그냥 둘 줄 알아? 당장 신고해서 당신 마약사범으로 보내버릴 거야.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조심하는 게 좋을걸? 가족의 목숨까지 두고 협박을 하는 그놈에게 두려움을 겨우 숨기고 되려 협박을 했지만 그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신고하겠다고? 뭐라고 할 건데? 네 남편이 네 캐리어에 마약을 숨겼다고? 그걸 내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랬다가는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너 공범되는 거 한순간이야. 너랑 나랑 부부인데 누가 네 말을 쉽게 믿어주겠어?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공범으로 잡혀갈 거라며 말하는 말에 저도 순간 겁이 났습니다. 그놈 말대로 나한테 제대로 증거가 없다면 이러다가 정말 내가 그놈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눈앞에 범죄자를 두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더러 같이 공범이 되라는 말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었죠. 마약 범죄자로 낙인 찍히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해외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마약상이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남이라고 제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저놈이 증거들을 전부 없애버리거나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꼼짝없이 저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몰래 녹음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런 게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상하게 자꾸 전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전남편 말고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전남편에게 경찰인 친구가 있기도 했고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재혼해서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결혼한 전남편에게 연락할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도움을 구할 곳이 전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염치고 체면이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우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싶었죠. 그 사이 저는 그놈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그놈이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나한테 좋은 선택을 해야겠지. 그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야 말이 잘 통하네. 그래, 너만 조용히 있으면 들킬 일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신고하니 뭐니 허튼 생각하지 마. 알겠지? 저는 그놈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동조를 했습니다. 나도 돈이 좋다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죠. 그러자 그놈도 제가 자기랑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금세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도 다 쉬운 길을 쫓게 돼 있어. 그래도 너는 인정이 좀 빠른 편이네. 솔직히 좀 놀랐어. 세상 물정 모른다 싶어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눈치 빠르네. 원래는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그랬는데 우리 생각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데? 그놈은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을 노렸던 거였어요. 제가 혼자 지내는 이혼녀에 회사도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 결혼 후에 해외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더라고요. 내가 순진한 이혼녀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인 건지 그런 이유로 저런 놈한테 걸렸다는 게 억울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다 알게 된 마당에서 끝까지 속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저를 외톨이에 모질이 취급하는 듯 했지만 저도 도움 구할 곳이 하나 정도는 있었네요. 저는 대화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전남편에게 보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똑똑한 그 사람이라면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챌 거라 생각했죠. 짧은 설명과 함께 메시지를 삭제해버린 저는 부디 전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시빨리 연락이 와서 제발 저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그놈의 범행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건지 특공대로 보이는 현지 경찰들이 저희가 있는 숙소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공범으로 체포해가는 거죠. 나를 구해달라는 거지 곤욕을 치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영어도 잘 못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뉘앙스만 봐도 그 사람들이 저를 그놈의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손목에 수갑이 차여서 그놈과 함께 각각 체포를 당했습니다. 다행인 건 처음에는 내가 신고를 한 줄 알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놈이 저도 같이 체포를 당하는 걸 보며
안심하듯이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순간 저도 혹시 전 남편이 보낸 사람들인가 싶었지만 나에게 호의가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평생 경범죄 처벌 한번 받아본 적 없던 내가 해외에서 손에 수갑까지 채워졌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손짓 발짓까지 하며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을 불러달라는 말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미 저를 마약 운반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꼼짝없이 감옥에 가겠구나 싶었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묶인 저 대신 경찰이 제 전화를 가져가 받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전 남편 같았어요. 진호씨,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경찰들한테 잡혀있어. 제발 제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소리를 지른 저는 금세 현지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범죄자이니 통화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전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에게 뭔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과 통화를 하던 경찰이 제게 전화를 건네주더라고요. 혜정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진호씨, 나 지금 그놈이랑 공범으로 엮여서 잡혀왔어. 나 진짜 아닌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억울해. 나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좀 제발 도와줘. 그래, 카톡 보고서 내가 노력해보고 있어. 안 그래도 친구 통해서 한국 경찰들이랑 얘기 중이니까 조금 있으면 답이 있을 거야. 그쪽 경찰들한테도 곧 연락할 거라 말해놨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야. 무섭겠지만 조금만 참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꼭 도와줄게. 우리 꼭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버티자. 알겠지?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희망차게 들리던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곳 감옥에서 썩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던 저도 조금은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이 맞았던 건지 현지 경찰들도 제게 조금은 유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한국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를 돕겠다며 대사관 직원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서 그때만큼 사람이 반가운 적은 없더라고요. 이혜정 씨, 저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혜정 씨를 인도받을 거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지에서 마약범으로 걸린 이상 풀려나기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한 건지 해결이 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죠. 물론 돌아가서도 경찰서로 곧장 가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말이 통하는 한국으로 간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사관 직원의 인도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을 만나 곧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러 온 전 남편이 있었거든요. 혜정아, 이제 걱정하지 마. 친구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경찰에서도 너를 의심하진 않을 거야. 간단하게 조사만 받고 금방 혐의 풀릴 거야. 그쪽이 협조만 잘하면 다 괜찮을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아는 것만 말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알겠지? 연락하지 말라 그랬는데 연락해서 미안해, 진호씨.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진짜 도움 구할 사람이 없었어. 괜히 나 때문에 와이프랑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 오해받으면 어쩌나 그 생각이 이제야 드네.
그럼 도와주러 온 거니까 그 사람도 이해할 거야. 그럼 조사 끝나고 보자.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전 남편의 말에 그래도 저도 긴장이 조금은 풀렸는지 그제서야 저도 괜히 나 때문에 전 남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재혼했다는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전처와 연락을 하고 전처 일을 돕는다는 걸 아무나 이해해주지는 못할 테니 말입니다. 다행히도 전 남편은 그럴 걱정은 없다 말했고 저는 조금은 마음을 놓으며 차분히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해외 경찰들과 지내본 덕인지 말도 잘 통하는 한국 경찰들은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다들 저를 범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어쩌다 이런 일에 엮였냐며 안타까워해 주었죠. 당연히 혐의가 없다는 입증을 위해 조사는 받아야 했지만 저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최성현 그놈에 대해 아는 것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꾸 한국에 전화를 하길래 제가 번호를 찍어놨는데요. 혹시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뭐든 도움이 되죠. 그놈이 연락을 했다면 아마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 아니면 같은 판매책이겠죠. 정말 좋은 정보 될 겁니다. 제가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닌지 그 번호들은 경찰들의 의심대로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책들의 연락처였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잡지 못했던 판매책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자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에 엮였던 저로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났고 최대한 협조를 하며 최성현 그놈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얼마 뒤 그놈은 현지 경찰들에게 인도되어 한국으로 송치되었고 결국 실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그런 놈에게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나마 신혼여행지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게 제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이고 쓰레기 같은 놈에게 속았다는 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상처가 되었죠. 이제야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또 이런 일을 겪으니 과연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며 경찰서를 벗어나던 저는 경찰서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어? 별일 없었지? 고생 많았어. 진호 씨 설마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친구가 끝났을 거라고 연락해주더라고. 조사는 끝나도 혼자 집에 가기는 무서울 것 같아서 데려라도 주려고. 고맙긴 한데 와이프한테는 얘기했어? 사실 그럴 필요 없어. 설마 말도 안 하고 온 거야? 그러다 나중에 알게 돼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나 때문에 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재혼 안 했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때는 혜정이 네가 나 있고 행복해졌으면 해서 거짓말한 거야. 근데 결국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더 후회되네. 전 남편이 제게 재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한 건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도 있는데 그럼 결국 나는 누굴 위해 복수를 하려고 그랬던 걸까 싶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전 남편은 그 일이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 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탓을 하려면 사람을 속인 그놈 탓일 거고 애초에 그런 놈과 엮인 제 탓을 해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전 남편이 재혼을 안 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전 남편에게 의지하는 저를 보며 뒤늦은 후회가 들었거든요. 그날 전 남편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희는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했고 왜 이혼을 하고도 아직까지 힘든 건지 대화를 나누었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 저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애초에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희도 어찌 보면 시댁 때문에 타의로 이혼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헤어지면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었고 전 남편도 편히 지내지는 못했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많이 힘들었어. 애초에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내가 놔줘야 혜정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나만 네 인생에서 빠져주면 네가 다시 웃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못 잊고 계속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게 버거웠어. 그래서 차라리 미련이라도 떼버리라고 재혼했다고 말한 건데 그게 더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네가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벼랑에서 밀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당신 탓 아니야. 미련한 내 탓이지. 우리 이혼부터 지금까지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서로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저희는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평생 가도 제가 전 남편을 잊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잠시나마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놈 덕분에 별별 호사를 다 누려보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면서도 그것보다는 전 남편과 즐겨 먹던 떡볶이가 더 생각나는 거죠. 이제 와서 너무 늦은 미련이라 생각해서 억지로 재혼을 결심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그 후 저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런 제 곁을 지켜주는 진호 씨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는 도통 진전이 없다 싶었는데 옆에서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왠지 모를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악몽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그 사람만 있다면 다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후로 저희는 가족들 몰래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씨 집에서는 이혼 후 힘들어하는 진호 씨를 보며 저희가 재결합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지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당분간은 비밀 연애를 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서로 집안에서 저희가 만나는 걸 모르시기도 하고 아직 시댁 식구들이 있는 이상 당장 재혼을 할 자신도 없지만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만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기회에 재결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동안은 서로 시댁이나 처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서로에게 집중할 생각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서로 함께하는 지금이 행복하거든요. 언젠가 다시 제가 결혼을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또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곁에도 든든한 편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